차이를 알겠어? 이 두 가지만 해줘도 파이널 스킨십 이후에 남자들은 여러분한테 더 매달리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남자랑 스킨십을 다 하고 나면 이 남자가 마음이 식을까봐 괜히 불안해지고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잖아. 차라리 사귀는 사이라면 덜 그런데 썸 타는 중에 아니면 제대로 썸도 아닌 사이에 좋아하는 남자랑 진도가 막 훅 나가버리면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두 배, 세 배 커지게 되거든. 살짝 멘탈이 흔들흔들 한다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스킨십 후 남자가 더 안달나게 만드는 방법. 따단! 첫 번째, 남자한테 궁합이란? 우리 왜 궁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 여자들한테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남자들 기준에선 이 중요도가 여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어떤 식이냐면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여자들은 파이널 스킨십이 서로 안 맞아도 그 남자가 괜찮다면 흐린 눈을 장착한 채로 연애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 안 맞는 상태로도 몇 년 동안 연애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근데 남자는 파이널 스킨십 하나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더 커지느냐, 누구보다 빨리 식느냐가 달렸을 정도로 연애에 있어서 중요도가 꽤 높은 편이야.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그 남자가 나랑 스킨십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잘 맞다고 느꼈는지. 남자의 만족감을 크게 둘로 나누면 실제적인 만족감과 정서적 만족감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적 만족감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것과 스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촉각은 닿는 쪽과 다 지는 쪽이 있을 거니까 실제적 만족감에 있어서는 얼마나 잘 맞는지 서로가 같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은 되게 별로였는데 남자 혼자만 진심으로 와 미쳤다, 얘랑 진짜 잘 맞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잘 맞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파이널 스킨십에서 진짜 잘 맞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했는지 아니면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아까 남자한테는 정서적인 만족의 영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남녀가 좀 달라요. 여자의 경우에는 스킨십이 끝난 후 남자가 얼마나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냐에서 정서적 만족감이 채워지지만 남자들은 스킨십을 하는 중 또는 끝나고 난 후에 여자가 얼마나 만족했냐를 보여주는 리액션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족시켰다는 것에서 어깨 뽕이 차오른다고. 서로 충족하는 타이밍과 포인트가 달라요. 따라오고 있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체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자가 호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거야. 스킨십이 끝난 뒤에 남자한테 안겨가지고 우리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묻거나 뽀뽀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남자가 여러분의 질문이나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 이건 순전히 남자의 다정한 행동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우리의 욕구에 맞춰져 있단 말이지. 하지만 안겨서 어깨나 얼굴에 참새처럼 뽀뽀를 하거나 씻고 나왔을 때 남자를 꽉 안는 것들은 남자가 필수적으로 호응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일방적인 표현이 돼요. 이 차이를 알겠어? 여기서 남자들은 이 여자가 만족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바꿔도 스킨십 후에 남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남자가 느끼는 자기 만족은 중요한 거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리액션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 영상은 모두가 보는 영상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출 변형해서 간간히 써먹으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좋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포인트라고. 두 번째, 쉽지 않은 여자.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 시도한 일에 대해서 수락이 나와버리면 다음부터는 그 수락에 도달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산책도 하고 손도 잡고 뽀뽀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지만 한 번 자고 난 이후에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음에 만남에서도 그 전에 했던 스킨십까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최종 스킨십 이후에 페이스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트를 만드는 걸로. 만약에 어제 썸남이나 짝남이랑 1박 2일 데이트를 했어. 그럼 그 다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잣잣이 아니라 데이트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게 기본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값이라는 말은 아니야. 예를 들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산책까지 하는 게 기본 데이트 값이고 여기서 마음이 맞으면 1박 2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지만 남자가 저녁에 늦게 연락 와서 술 한잔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술 말고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는 걸로 데이트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지? 무조건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은 말에 괜히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아니 나 술은 별로 이러면서 삐딱하게 튕기지 말고 융통성 있게 데이트로 전환해서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에서 여러분도 스킨십 이후에 변함없는 여유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스킨십 후 더 예뻐 보이는 여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파이널 스킨십 이후에도 남자가 나를 아쉬워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침대 위에서 반응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애정을 확인받으려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멈춰줘야 돼. 남자가 충분히 여러분이랑 사귈 정도로 마음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애매한 상태에서 자고 난 다음에는 둘의 관계를 말로 정의하려고 하거나 연애 초반에 불안해서 애정을 자꾸 확인하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나 아직 그 정도로 얘를 좋아하진 않는데 뭐지? 이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기분은? 이런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 이런 감정이 한번 드는 순간 남자들은 여러분과 연애까지 할 수 없는 이유 또는 여러분한테 감정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를 자꾸 찾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성격이 잘 안 맞다던가 제대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심리적인 이유를 핑계대겠지.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쿨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아쉬워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남자들은 우리의 관계를 가벼운 사이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쿨하지도 너무 쫄아있지도 않는 여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좋은 게 남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씻고 나와서 여러분이 남친이나 썸남 머리를 말려주는 건 애정을 기반하지만 상대방한테 의무감을 주지 않잖아. 여기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지나치게 쿨하지도 않는 여러분의 다정함을 느끼게 된다고. 단순히 섹슈얼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말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페나 밥집에 데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서 나 여기 진짜 좋아하는데 너랑 오는 거 처음이다 그지? 이런 것처럼 나의 특별한 곳을 너에게 공유한다라는 느낌이면 되는 거야. 그럼 남자는 여러분한테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느낌은 받지만 여기에 꼭 보답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은 느끼지 않거든.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만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스킨십 이후에 상대방의 호응을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의 표현은 여전히 이 관계를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파이널 스킨십 이후에 주도권을 전부 남자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야. 주도권을 다 잃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로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겠지. 이제 대충 각과 흐름이 잡혔죠. 그죠? 오늘 얘기한 스킨십 후 남자가 더 빠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원하는 연애를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스킨십 다 했다고 쫄 필요가 없어. 알겠지?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